자, 여러분 110페이지 1번부터 다시 35강 수업을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110페이지 1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덧 예상 문제나 본문 내용을 많이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건 계속 반복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중간중간 부분에 보면은 어떤 강종에 따라서 담금질 온도가 얼마 되고 뜨임 온도가 얼마 되고 이런 거는 지금 그냥 여러분이 지금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맞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번 이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론 문제하고 이런 걸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앞부분에 열처리 가령 SM 45C라든지 STD11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열처리하는 그 방법, 온도 이런 거는 그 그래프가 다 있고 설명인데 그거는 이론 부분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서 여기에 나오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이제 CBT 시험에 대비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그 실기 부분들을 종합해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CBT 시험을 치는 게 지금 시간이 급한 사람들은 100% 완벽하게 다 그렇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누누이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이 시험 치면은 다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있고 어떤 데는 까먹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좀 이해하시고 참으면서 조금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반복 수업을 하면은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니켈 황동입니다. 니켈 황동. 이건 지금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니켈 황동은 뭐냐면은 황동에다 니켈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색이 나고 백색이 난다 해서 이거 니켈 실버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젊은 실버라고 합니다. 요거는 요대로 반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연 30% 이상이 아닙니다. 냉간 가공성이 향상됩니다. 이거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니켈 황동은 니켈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아연은 들어가 있죠. 그죠? 50대 50 황동은 없습니다. 또 니켈 황동은 양은 서양에서 만들었는데 은색이다 이래서 양은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만드는데 은색이라는 딴 말로 말하면 백색입니다. 그래서 양백이라고 합니다. 이 니켈 황동은 니켈 실버, 젊은 실버, 양은 양백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스크류, 시계, 톱니 등과 같은 제품, 재료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스크류나 시계, 톱니 같은 거는 그 쾌삭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켈 황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구리에 얼마가 되나 니켈이 16 내지 20% 들어갔습니다. 아연이 15 내지 35%. 그런데 여기 가에는 30% 이상이면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는데 여기에는 가에는 3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15, 30% 그 이내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니켈이 20% 들어가면 아연은 30%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요 니켈 황동 은백식이다 하는 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기계적 성질, 내식성, 내열성이 좋다 하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재료로도 쓰이고 전기장 온도 계수가 작아서 전류 조정용 장체로도 쓰이고 온도 조정용 바이메탈로도 쓰입니다. 예로부터 또한 이거 니켈 황동은 식기나 장식품 등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항원열 처리는 TTT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 온도, 변태 곡선입니다. 이 TTT 곡선에서 하부 임계 냉각 속도를 묻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몇 번 나오는 겁니다. 최초로 마텐자이트가 나타나는 냉각 속도를 우리는 하부 임계 냉각 속도로 합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 맞아요. 100% 오스테나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텐자이트, 50% 마텐자이트가 아니고 마텐자이트 처음 생기는 겁니다. 최대 냉각 속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소르바이트 이거 나오는 거 여기에서는 하부 임계 냉각 속도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부 임계 냉각 속도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텐자이트가 모두 나타나는 냉각 속도입니다. 하부 임계 냉각 속도는 1초에 500도씩 그 냉각 속도, 그 냉각 떨어뜨리는데, 그 열처리 재료를 1초에 500도씩 떨어뜨리는데, 이게 하부 임계 냉각 속도인데, 하부 임계 냉각 속도는 쉽게 말하면은 마텐자이트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상부 임계 냉각 속도는 마텐자이트가 모두 나타나는 속도입니다. 이거는 약 1초에 그 강재료의 냉각 속도로 1000도씩 떨어지는 겁니다. 자, TTT선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되겠죠. Time, Temperature, Transformation Curve다. 시간, 온도 변태곡선이다. 이게 항원 변태곡선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철 물리적 성질은 조직 화학 조성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주철을 6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 냉각을 반복하면은 이 Fe3C가 분해가 됩니다. 분해되니까 이 주철이 이걸 부피가 커지니까 이걸 주철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이 뭐냐면 시멘타이트 Fe3C가 분해되어서 3Fe는 철로 들어가고 C가 흑연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멘타이트 흑연화로 발생한 것이다. 그럼 나는 왜 안 했냐 하면은 균열 가열로 발생, 이거는 막 균열 가열로, 이거는 여기에는 내가 본 데는 균열 가열로라는 것도 더 말이 안 되고 균일 가열로, 이것도 여기에서는 이게 균일 가열로가 좀 좋겠네요. 균일 가열로. 그래서 요거 우리가 균열 가열로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균일 가열로로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균일 가열로. 자, 요거 그렇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뭐 균열 가열로 해도 어차피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균일 가열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A4 변태는 동소 변태입니다. A4 변태 시 부피 평창으로 발생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니켈 산화연 평창으로 발생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주철 성장. 금속간 화합물이 그죠? 이게 금속간 화합물은 우리 세 가지로 부른다고 그랬죠. Fe3C나 시멘타이트인데 이게 흑연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Fe3C가 말이죠. 3Fe 플러스 C를 하면서 3Fe는 철로 들어가고 C가 흑연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흑연화 반응에서 많이 발생하고 금속광, 그 다음 불균일 가열. 저게 그래서 불균일 가열 평창으로 발생한다. 흡수가스에 의한 평창으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SiFeC 이게 성장 촉진하고 SiFeC가 들어가면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많으면 이제 성장 많이 되겠죠. 그죠? 그 대신 P나 망간이 들어가면 성장을 억제합니다. 크롬은 일정량 첨가 시 성장 방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도 별도로 다른 문제로서도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걸 꼭 표시를 했다가 잘 적용을 하기 바랍니다. 4번 영용금속이 가장 늦게 응고하여 불순물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 이것도 자주 했습니다. 결정 입계 부분에서 많이 형성한다.
5번 공구합금용 초경합금. 요것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소결합금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소결합금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초경합금, 소결합금이 굉장히 단단해요. 과 관계없는 소결합금을 해서 왜 소결을 해야 되느냐. 용융온도가 높은 금속은 양도 적지만은 텅스텐 같은 거 한번 봅시다. 3400도 되는 것을 우리가 기존 철광석을 노에 넣어서 녹인다면 그 양도 없지만은 그 내화물이 3400도까지 올라가는 내화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녹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텅스텐이나 이런 초경합금 재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루를 만들어서 열을 가해 가지고 덩어리로 만듭니다. 이게 소결합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TIC 탄화텅스텐입니다. TIC 탄화 티탄입니다. WC는 탄화텅스텐, 그 다음에 탄화탄탈륨은 TAC. 여기 대표적인 초경합금과 관계있는 소결합금입니다. 그래서 TIC, WC, 그 다음에 TAC 요거는 그런데 요거는 소결해서 제조한 공구강입니다. 그래서 요걸 독일에서 이게 얼핏 보면 위디아 같은데 독일입니다. 이게 위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명입니다. 이거 상품명입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라우탈은 여기에다가 표시가 잘 되어 있죠.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닙니다. 라우탈, 알구시라 그렇게 외워두시고 요거는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 재료로 쓰인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비중 7.3 6.232도. 자, 이제 232도 시험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저용량점 합금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석입니다. 요거는 의약품 포장용 재료. 요즘은 그 치약이나 이런 전부 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주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아래 그림의 평형상태도에서는 고상선과 액상선이 존재합니다. 액상선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뭐 하는 것은 아니 해당하는 것은 입니다. 자, 요거 봅시다. 여러분 요 부분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용액 액체라고 그려놨죠. 그럼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고용체가 됩니다. 왜 고용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한 가지 성분으로 고체가 되는 것 좀 드물고 두 가지 이상이 섞였기 때문에 이런 고체는 고체라도 고용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고상선은 어떤 게 되냐면은 자, 고상선은 고체 쪽입니다. 요 A 있죠? ACF 여기 고상선입니다. 또 고상선은 어디 있냐? BEG 여기 고상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DE 여기에 이제 영용액이 여기 굉장히 낮습니다. 이걸 우리는 FC 상태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는 공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점인데 CDE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는 공정선이라고 하고요. 이 액체가 있죠. 그럼 액체가 있는데 FDG 있잖아요. FDG 요거는 액상선입니다. 이 표시를 아는데 액상선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7번 담금질 펜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담금질 열 처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의 서부제로 처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담금질 후의 잔류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완전히 변태시킨다. 맞지요? 냉각제는 드라이 아이스 플러스 알코올이나 액체 질소를 사용한다. 특히 액체 질소 같은 거는 질소는 구하기도 쉽지만은 냉각 온도가 마이너스 160몇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다 게이지나 베어링이나 정밀 검형에서 경련 변화,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거를 방지해 준다. 맞습니다. 왜 경련 변화가 생기느냐?
오스테나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긴다. 잔류 오스테나이트 같은 것 때문에. 서부제로 처리는 여기에서는 심냉처리. 심냉처리라는 건 뭐냐면 아주 냉각을 심하게 냉각시킨다. 그래서 심냉처리다. 그 다음에 0.5 처리.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한다 해서 0.5 처리입니다. 잔류 오스테나이트 마텐자이토 한다. 서부제로 처리는 그렇죠. 경련 변화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재료 성질이 시간 경과시 함께 서서히 변화합니다. 보통 경도가 변화하고 형태 및 치수가 변합니다. 이게 생기는 것으로 정밀 기계에서는 이게 있으면 자꾸 부피가 늘어나면은 정밀 측정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경련 변화에 의한 정밀도가 아주 불량해진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8번. 금속에 열을 가해가지고 액체 상태가 되고 고속으로 급냉하면 원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못하고 규칙적인 배열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액체 상태로 그대로 응고된 후에 고체 금속이 되는데 이처럼 원자들의 배열이 불규칙한 상태의 신소 작금을 우리는 비정질 합금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것도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초소성합금, 초소성합금. 아마 지난 시간인가도 했습니다. 보통 금속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가공,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현저한 소성 변형 나타나는 합금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 발견했냐면 아연하고 알루미늄 구리, 아연하고 알루미늄 구리의 삼원합금에서 소성 가공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매우 무른 합금이라도 공정합금을 분말 야금하여 가압 변형하면 종류의 2배에서 30배, 이게 2배에서 30배 이상이나 변형하는 복잡한 모양, 그렇게 너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복잡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초소성 합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기억 합금. 힘을 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뭐 힘을 가하거나 급하게 냉각시켜서 마텐자이트로 변화시켰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스테나이트에서 급격하게 마텐자이트로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상 어머니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열해도 본래 형상으로 복원하는 합금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 조금 이제 군에를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군에를 가야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군에 가면은 왠지 뭐냐면은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재료도 이제 그런 어머니 모상에 돌아가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형상 기억금을 합금을 만들었습니다. 실용화 합금에는 티탄, 니켈 여기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초소성에서도 나왔던 구리, 아연, 알루미늄 합금은 여기 같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제가 자동문을 많이 이야기했죠. 자동문의 이 형상 기억 합금을 사용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자동문에 들어가면 체온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재료가 마텐자이트에서 오스테나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면은 또 그 문이 닫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마텐자이트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상 기억 합금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재진 합금. 재진이란 것은 뭐냐면, 자, 요거 우리 한자를 제가 써보라는 건 아닙니다. 읽을 줄은 알아야죠. 재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가 뒤에 있습니다. 제거. 진이 앞으로 갑니다. 진동. 또는 제거 진동이다. 그래서 진동을 제거하는 겁니다. 재진 합금은 딴 말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방진 합금이에요. 진동을 방지한다. 요것도 되는 거예요. 진동을 방지한다. 재진 합금은 딴 말로 재진은 진동을 방지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방진도 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재진이나 방진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재진합금은 그러니까 진동이 오면 그걸 빨리 이제 진동을 줄여버립니다. 그걸 우리 감쇄라고 하는데, 감쇄능이 커서 잠수함이 바다 밑으로 가는데 우리가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크루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 소리가 열어나면은 들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스크루가 돌아가고 나서는 바로 그 진동 소리 같은 걸 없애버리는 걸 말합니다. 차광기라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채구라고 하는 채석할 때 그것도 소리가 너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좀 줄여줍니다. 이 대표적인 합금이 구상흑연주철 GCD입니다. GCD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용 특수강. 특수강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두라고 그랬죠.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에서 몰리브덴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조용 특수강 합금강을 만들 때 니켈하고 크롬 같은 걸 넣으면은요, 이 자체가 물에서 급냉하지 않더라도 담금질이 잘 됩니다. 스스로 단단해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자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켈 크롬 합금은 담금질을 크게 안 해도 굉장히 단단해. 너무 단단하니까 이걸 경도는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강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뜨임 열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냥 탄소강이 아니고 이거 니켈 크롬 구조용 탄소강은 담금질이 물에서 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게 너무 단단하니까 뜨임을 해가지고 경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뜨임을 하면은, 뜨임을 하는데도 어느 온도에서 매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취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온도 구간을 PS 열처리를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몰리브덴을 바로 첨가하면은 그 뜨임 매짐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몰리브덴은 뜨임 매짐, 취성을 방지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이제 112페이지 10번으로 갑니다. 110번. 자, 60% 구리, 40% 아연 황동으로 복수기관, 이거는 그 큰 배 같은 그 안에 보일러실 같은데 말이죠. 보일러실 같은데 이제 그 기계 이런 게 열을 받아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데 쓰는 걸 복수기관이라고. 여러분 조선소가 우리나라에 대형 조선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이 세계 제1의 조선소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30만 톤 배다 하면은 얼마나 큰지 상상 안 해보셨죠? 30만 톤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몸무게가 평균 50이라고 잡으면은 그 30만 톤에 얼마만큼 사람의 그 무게가 들어갈 수 있냐면 600만 명이 30만 톤이에요. 참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자, 이런 배를 운영하는데 프로펠러나 이제 엔진 같은 데는 육사황동을 많이 쓰는데 이게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아연은 한 400도 정도만 되면 녹아내란져 버려요. 이 녹아내란져 버리면 그 기계 못 쓰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은 안 해놨는데 항상 탈아연 부식을 염두에 두세요. 자, 톰백, 길딩 메탈, 문주 메탈. 기계 부품이 많이 쓰이는데 탈아연 현상이 나타난다. 에드미럴티 메탈이라고 합니다. 톰백은 구리의 8 내지 20% 아연 첨가한 황동으로 모조금에 이용합니다. 길딩 메탈은 엄밀히 말하면 톰백에 속합니다. 구리 95 내지 97%, 아연 3 내지 5%, 대체로 아연 평균을 한 5%로 잡습니다. 그럼 구리는 95%가 됩니다. 이게 길딩 메탈입니다. 이거는 소총탄은 약첩이란 말인데 요거 조금 어렵겠지만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M16이나 이거 캘리버 50이나 뭐 탄두가 보면은 아주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약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뇌관. 이게 때리면은 바로 뭐가 되냐고, 뒤에 이제 뇌관이 있으면 때리면은 이게 이제 탄환 같은 게 날아갑니다. 포탄, 단대는 이렇게 이제 특히 소총 부대들 보면 요즘은 그 좀 변한, 우리 때는 M60이나 캐리버 50 같은 건 다다다다다 쏘는 거는 단통을 이렇게 이제 허리에 메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대 사용합니다. 에드미럴티 황동은 아연 30%, 본래 구리 70%인 73황동인데 거기에 구리나 이런 걸 한 1% 정도 빼고 주석을 약 1% 넣어서 만든 것을 에드미럴티 황동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주석 1% 첨가된 특수황동으로 내해수성, 배 같은 건 바다에 많이 접하잖아요. 그죠? 그 내해수성 등이 풍부합니다. 자, 11번요. 11번. 보기의 성질을 갖출 공구용 합금강은 해놨습니다. HRC 55 이상의 경도 55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팽창계수 보통 강보다 작은, 팽창 많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 변화가 없어야 된다. 요거로서 벌써 나왔잖아요. 담금질에 의한 변형이나 담금질 균일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게이지용가입니다. 자, 마그네슘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마그네슘 줌을 합금 용이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줌을 조각을 사용할 때는 모래를 투입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 주조 조직 미세화를 위하여 적절한 용타 온도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수소가스를 흡수하기 쉬우므로 이 수소가스가 그 100점이나 이런 걸 일으키기 때문에 요 탈가스 처리를 잘해야 된다. 고온에서 취급할 때 산화와 연소가 잘 됩니다. 이 마그네슘은 특히 이온화 경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고온에서 잘못하면 산화하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요. 마그네슘 가루를 정명사진 찍는 곳에 혹시 갈 일이거든 한번 보세요. 스위치를 탁 누르면 그 충격이 가면 펑 터집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취급할 때 산화와 연소가 잘 된다. 산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꼭 좀 알아두세요. 자, 13번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하이드로날륨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제가 어떻게 힌트를 보든 알마하 내시액이랍니다.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이 내식성이 탑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알클레드는 어떻게 되냐면, 알클레드는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강호 알루미늄을 두 개를 붙여버리면은 두 개의 좋은 성질을 갖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이걸 알클레드라고 합니다. 알들이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 알루미늄, 마그네슘 Si 합금입니다. 자, 하스텔로이는 주요 성분이 니켈이에요. 니켈. 알루미늄 아닙니다. 하스텔로이는 A, B, B2, B3, C가 있으며 하스텔로이 B를 가장 많이 쓰는데 몰리브덴이 약 30%, 철로 5% 포함된 합금이니까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죠. 자, 14번 로쿠엘 경도 시험에서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시험 하중 아닌 것은, 자, 이거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로쿠엘 경도는요, 경도 재기 위해서 하중을 가할 때 처음에는 기준 하중을 가합니다. 10kg으로 그 표면을 딱 누르면 그 들어가는 깊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시험 하중에 따라서 시험 하중을 또 누릅니다. 가령 우리가 열처리 실기 시험할 때는 C스케일을 많이 씁니다. C스케일은 150kg입니다. 기준 하중 10kg 눌렀을 때 그 들어간 깊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하중 150kg를 눌렀을 때 들어간 깊이가 있겠죠. 그 깊이와 기준 하중 깊이와 차를 이용해서 로쿠엘 경도를 측정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로쿠엘 경도 기준 하중은 10kg F입니다. 근데 시험 하중은 A일 때 60kg F. 60kg F입니다. 60kg F. B일 때 100kg F.
C일 때는 150kg F를 적용합니다. 그럼 250kg F는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리 합금 중 70% Cu와 30% 아연으로 된 합금을, 이거 7사방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어로 그대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전부 다 영어로 해놨네요. 커트리지 브라스, 이게 제가 본데 막 커트리지 브라스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커트리지는 이건 단피예요. 브레스는 황동이에요. 그래서 단피황동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그 조직에 보면은 우리 순철에도 알파, 감마, 델타가 있잖아요. 그죠? 구리에도 알파, 베타, 감마, 입실론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7사망동 구리에서 조직이 알파 조직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0 내지 10% 니켈, 15 내지 30% 아연, 구리 약 70% 합금으로. 그러니까 구리만 아연으로 보면 황동이 맞는데 니켈이 제법 많이 들어있으면 탄성 재료나 화학 기계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양배, 양은이라고 해도 되고 젊은 실버, 니켈 실버라고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14번까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